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올해 73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년 전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아들이 30이 되던 해, 그 아이가 수진이라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진이는 참 상냥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결혼 전부터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죠. 손재주도 좋아서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마치 제 딸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아들과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진이는 변함없이 저를 잘 모셨어요. 3년 후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모아둔 돈으로 아들 내외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고, 손주를 돌봐주며 그들이 맞벌이를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된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잘못되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믿었고 동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제 명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은 아들 가족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죠. 회복 후에도 반신불수가 되어 예전처럼 손주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제게 건네는 말투가 차가워졌고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귀찮아했죠.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수진이가 화를 내며 이제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이런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수진이가 함께 앉아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도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또 아들 내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동의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날 수진이가 공증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요양원비를 위한 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해서요. 너무 갑작스러워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집을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는 서류였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수진이는 아예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서는 매달 요양비가 빠져나갔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 정 선생님이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숙 씨, 혹시 집을 증여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내 친구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집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졌다고요. 그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님께 도움을 청했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는 단순한 담보 대출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넘기는 증여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법률 상담사는 제게 한 가지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환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전화도 받지 않다가 나중에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마주쳤을 때 수진이는 제가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진단서를 써주셨고, 사회복지사님은 제가 기망당했다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몰래 녹음해둔 수진이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 다 빼앗았으니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라는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1년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여 계약은 취소되었고 집은 다시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수진이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복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변호사님이 제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김 여사님, 이 집으로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원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남은 인생을 걸고 그 건물을 관리했죠.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원룸 수익으로 좋은 요양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제 재산의 절반을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정말 손녀처럼 챙겨주는 요양보호사 미영 씨의 아이들 장학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들과 수진이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수진이는 제 집을 노리고 저지른 일들이 주변에 알려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네요. DJ님,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분들께 작은 용기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 배신감에 눈물 흘리지 않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영숙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숙님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용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영숙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용기를 내보려고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영숙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적 지식이 없어 당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연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특히 노인분들께서는 재산 관리나 증여에 관한 결정을 내리실 때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이라도 충분한 설명 없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법률 상담 서비스나 노인보호 전문 기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영숙님의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은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인분들의 권리와 재산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생의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